네, 안녕하세요. 주필수입니다. 내일 드디어 미국 상호 관세 발표가 있죠. 자기네 시장은 상관없이 오후에 발표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또 아시아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는지 그걸 좀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아무튼 상호 관세 때문에 뭐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좀 아까 안타까운 게 외국인들이 오늘 계속 매도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뭐 코스닥, 선물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매도가 써지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한 2조 원대까지 올라갔던 선물 시장이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거의 보합권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증시죠. 니케이는 0.28% 상승, 대만도 0.8%, 0.08% 상승, 홍콩이죠. 홍콩도 뭐 0.05 마이너스 상승, 상해, 뭐 중국도 뭐 보합권, 눈치 보기 정도인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수급적으로 우리가 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 누가 뭐래도 공매도죠. 오늘 공매도가 1조 1천억이 나왔습니다. 1조 1천억.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일렉트로닉, 삼성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알테오젠, 에코프로, HLB,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 코스닥 계속 매도가 커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매도가 확산되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거래대금도 없는데 그 매도를 하니까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체하 잔고가 높은 2차 전지, 바이오 공매도 비상이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보다시피 에코프로 BM, 최근에 에코프로 BM 계속 떨어져요. 거기다 연기금까지 매도하면서 좀 어려운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들이죠. 이러한 양행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에 제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또 이제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무조건 하락하지는 않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몬디 책임 투자 책임자인데, 한국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계속한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한국 증시는 상방으로 향할 가능성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빅 이벤트가 있고, 현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되겠고, 내일 새벽에 있을 것도 우리는 뭐 어느 정도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뭐 나빠질 것도 없고. 그러면 빅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고 다음 주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이 4월 초에 급등이 나왔고, 오늘 좀 조정 받았고, 내일 뭐 큰 무리 없이 잘 지나간다라고 하면 뭐 금요일도 이벤트 상으로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좀 잘 지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있고 작년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리 빠졌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 좀 있을 뿐이지, 공매도도 처음에는 없다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요 추가적으로 막 급하게 매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공매도를 세게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섹터로 치고 있는데 현재 2차 전지 섹터가 완전히 공매도에 타겟이 돼가지고 이유 없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2차 전지들도 역시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때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페드워치가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를 3차례 인하할 거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5월 달에는 동결, 그 다음에 6월 중순이죠. 18일부터 한 차례, 그 다음에 9월 달, 그다음에 10월 달 내지는 12월 달 정도 한번 한다 해서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올랐다가 좀 밀리고 있는데, 좀 약간 의도적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년물 국채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4.1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요거를 4%대 이하로 맞출 거고, 그러면 금리는 계속해서 인하되는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락 조정을 보이는 시기가 길어야 5월 달이라는 거예요. 왜 5월 달? 6월 달은 이제
금리 인하 시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길어야 5월 달인데 벌써 4월 달, 5월 달, 두 달 남았습니다. 예. 2달 정도가 이제 흔드는 장이고 그 이후로는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4월 달, 5월 달 좀 흔들 수는 있습니다만 6월 달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바뀌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도 좀 풀리고 관세에 대한 시장의 내성도 생기고 그래서 좀 전반적인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굳이 공매도 때문에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의 시간은 길어야 2달이다. 2달 이후로는 시장이 좀 괜찮게 올라갈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너무 지금 작금의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야 포기할 정도로 어렵다. 차라리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말고 당분간 안 봐도 됩니다. 어차피 시장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또 가상자산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NFT 이렇게 막 분산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의 자금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 요게 이제 왜 나왔냐면 코스피가 1월 달에 거래대금이 9조 원, 그다음에 2월 달에 12조 원 정도 되는데 코스피 코스닥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상자산의 거래소가 17조 원, 업비트가 벌써 14조 원, 상당히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 쪽의 자산으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해외 투자로도 뭐 거의 한 30조에서 40조 나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투자처가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국내 증시만 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쏠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나간 겁니다. 뭐 해외로도 좀 갔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도 두고 여기서도 옛날에는 코스타 거래소였는데 또 여기다가 대체 거래소까지 생기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약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현재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30%가 이 프로그램 매매를 받아줄 수가 없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KRX에서만 되잖아요. 물론 되긴 되는데 외국인들이 안 하는 거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KRX에서 30%가 빠졌다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현상에서 이 넥스트 트레이드를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완전히 지금 분산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의 체력이 떨어진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의 이제 평가 금액인데 보다시피 64% 45. 근데 뭐 1억 5천 투자했는데 뭐 5천만 원 남아갖고 1억 손해 보고 이래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좀 엄청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빠져도 좀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좋은 시절 저도 바닥에 사서 올라가는 것만 들어보고 있다가 나중에 산 사람들은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평가 손익 계좌입니다.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아니면 도 해외 투자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변동성이 너무 약하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지금.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변화가 나타날 것 같고 의외로 지금부터는 좀 장기 투자를 하면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곧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로 아무튼 좀 올라가야 돈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이럴 때는 돈이 안 들어와요. 이럴 때는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갈 때 돈이 들어오거든요. 보다시피 그냥 안 놉니다. 바닥에서 절대 돈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올라갈 때 돈이 들어오는. 이때 코로나 터졌을 때 여기서 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살려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떨어질 때 안 들어와요. 이게 이 정도 올라가야 이제 우리나라 올라가나 보다 하고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올라가 있을 때 지금부터 훨씬 더 탄력적인 시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이 머지않은 장래에 옵니다. 여러분들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지금이 거의 바닥권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항상 바닥은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당신은 모릅니다. 지나보면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즌이 거의 바닥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다 함부로 공매도를 칠 수가 없어요. 예. 쇼커버 터집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매도에 너무 여러분들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처음에 이제 금지했다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려고 공매도를 하는 거지, 이러다가 계속 공매도를 못 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저점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상승 국면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 최근에 펩트론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급도 나쁘지 않고, 하락장에서도 양봉으로 끝났고 그렇죠? 펩트론은 기본적으로 일라일리하고 본계약이 연말 안에 터집니다. 그것도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ADC를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약품을, 그런 플랫폼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플랫폼이 시장에 반영된다라고 하면 좀 2조 5천억인데 언제든지 5조 이상의 길게는 10조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저께부터 말씀드렸고, 여기 보시면 알테오전을 놓쳤다면 2주 전에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소통방에도 갖고 있고, 좀 올라가면 조금씩 정리를 해가지고 전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뭐 계속 진행 중이죠.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회사의 성장성이 아직도 살아있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시장만 좀 진정하게 되면 시가총액 1위인 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고, 한올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1401에서 변경을 1402로 바꾸면서 임상이 전체적으로 좀 딜레이가 됐다.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고, 많이 샀던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이 물량을 외국인이 좀 받아가고 있다라는 그것도 좀 특이사항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 전망이 끝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잠깐 딜레이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펩트론 알테오젠 이쪽을 좀 더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면 나중에 순서에 맞춰서 한올바이오 판매를 좀 더 해서 평단을 낮춰놓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즌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업하는 그런 구간이 올 거예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미래를 믿고 투자하신다라면 결국에는 언제 이랬다시피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거고요. 알테오젠도 30만 원이 아닌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펩트론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본 시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차 전지 섹터는 아직까지는 숫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캐집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밀려가지고 안 되고 있지만 가격대가 너무 좀 저렴한 가격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매도도 어느 정도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빅 이벤트, 내일부터 일어나는 빅 이벤트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즘에 유행하는 폭삭 속았수다. 이게 이제 저는 속았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더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폭삭 속았수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입니다. 감사합니다.